반 이름이 특이하다라든가 동아리 이름이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특징적인 어떤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 이겁니다. 자, 쓰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바로 고입 기재배제 사항인데요. 이거를 왜 지켜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걸 썼다가는 합격할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외대부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토플이나 토익 같은 인증시험 점수, 능력시험 점수 이런 거 안 되고요. 교과목 점수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도 안 되고. 자, 흥미로운 것은 부모 및 친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척이 이지용 부회장이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라든가 골프나 승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적었을 때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밑에 이제 부칙을 보시면은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게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 항목 배점을 0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외대국어의 잘못된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토익 시험, 외국어 능력 시험이죠. 역시 이제 0점 처리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적, 영어 성적 얘기했어요. 0점 처리됩니다. 중2 겨울방학 중, 경시대회 참가해서 이제 수상 실적을 올렸죠. 자, 이것도 역시 0점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인증시험. 자, 무슨 직업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고. 자, 무슨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반 이름이 특이하다라든가 동아리 이름이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특징적인 어떤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 이겁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도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특히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워서 내야지만 서류를 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지우고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그리고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 기재 배제사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쓰지 말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신경쇠약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각 학교 입학홍보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다가 이걸 써도 될까 말까 아주 약간이라도 고민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쓰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재 배제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특례 전형 지원자가 아니라면은 외국 체류 경험이나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험 같은 것도 쓰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굳이 그런 것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국제중학교 학생인데 그 국제중학교는 이제 그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층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층의 이제 장인 거죠. 그 층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주관하고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험을 꼭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단계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떠오르는 몇몇 학교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층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중학교는 한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런 걸 써서 기재배제사항이라는 지뢰를 밟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고 기재배제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배제사항 기재 시 0점 또는 감점 처리, 표 안에 있는 내용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죠? 왜 그럴까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배제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토플 같은 이제 외국어 능력시험 점수 0점, 교과목 점수 0점, 교내외 각종 대입상 실적
0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교내 대회는 괜찮지 않느냐, 같은 0점입니다. 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해당 평가 항목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학교명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자,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씩이나 깎여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잘못된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도 외대부고랑 판박이 같죠. 똑같다 이겁니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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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처리, 감점 처리. 마지막으로 상산고의 기재배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이제 그 서술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학교별로 전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 관계상 3개 학교만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뭐 더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모든 학교가 똑같은 내용을 기재배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 만큼 여러분들한테 KMO를 준비해라 마라, 교내 경시대회를 준비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판단하에 자신의 학업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 자신의 가용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는다면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입시에 쓸 수도 없으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만족스러운 외부 활동을 했어요. 가정을 해보죠. 어떤 언론사에서 주최한 모의유엔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자소서에 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걸 쓰면 기재배제사항이라는 지뢰를 밟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율 동아리가 되었든 아니면 토론 동아리가 되었든 친구들과 같이 모의유엔에서 한 똑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재연해 보는 거예요. 물론 상 같은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되었든 공교육 틀 내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는 서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